안녕하세요. 예, 주식사관학교 시즌2 진행을 맡은 테마의 신 황재욱입니다. 오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늘이 구멍난 것처럼 비가 많이 오는데, 비에도 없이 조심들 하시고요. 자,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테마 강의를 또 진행을 합니다. 제가 이달에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제 테마에 대한 집중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즌2에서 지금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제 3주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복습을 하자면은 제가 정책에 대한 테마를 지금 저번 주에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테마의 형성 과정을 지금 사실은 우리가 강의를 제가 지금 해드리는데 우리가 세 가지를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했죠. 기사와 언론 보도 첫 번째는, 그 다음 이제 정부에서 미는 정책, 그 다음 초대형 악재, 초대형 호재가 아니라 초대형 악재,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초대형 악재가 나왔을 때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이제 뭐 코로나 때, 그 다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엄청난 악재죠. 예, 근데 그때 테마가 엄청나게 폭발력을 보인다. 물론 이제 호재가 나왔을 때도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는데, 호재가 나왔을 때는 뭐 일반적인 상황이고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돌발 변수가 나와서 엄청난 초대형 악재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테마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거를 놓치면 안 된다. 예, 그걸 제가 강의를 저번 주 또 전전주에 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또 이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부의 정책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정책에서 어떤 테마가 형성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정부의 정책을 계속 이제 역대 정권에 비춰서 거기서 이제 테마가 형성되는 것들을 제가 강의를 하는데, 이걸 왜 하냐면 먼저 아셔야 될 게, 테마는 유행이에요. 돌고 돌아요. 그러니까 이 테마가 한 3년, 4년 전에 돌았던 게 어느 순간에 또 정책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또 돌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텐베거 종목이나 이제 데이시셀 낸 종목들이 또 터집니다. 또 터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특히나 주식시장에서는 테마는 돌고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정책들, 그다음 과거의 테마가 어떤 것들, 거기서 또 어떤 정책의 수혜를 받아서 크게 시세를 내는 종목들, 거기에 이제 일명 이제 우리가 텐베거 종목들, 대장, 주도주, 이런 것들을 또 잘 공부를 해놓으면 앞으로도 큰 기회가 또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전주에 이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전 정부의 얘기 제가 했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전 정부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또 이제 어떤 테마가 붙었나.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다 아시다시피 내수 활성화 정책을 먼저 폈고요. 그다음 그때는 부동산이 좀 침체였어요. 다 아시다시피. 그게 이제 벌써 한 10년 전 얘기인데,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억눌렸고, 그때 부동산이 안 올라갔잖아요. 결국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부동산이 폭등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이 가격이 이제 다운이 너무 많이 오랫동안 장기 침체를 보이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을 좀 살리고, 또 이제 가계부채도 이제 부동산에 많이 묶여있고 하다 보니까 그걸 좀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때 이제 중과세 완화하고 중축, 재건책, 그 다음 이제 LTV, DTI,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제를 완화했죠. 그러니까 핵심 정책이,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새롭게 정부가 들었으면 미는 정책이 한 가지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한 가지 정책을 미는 게 아니죠. 그죠? 10대 과제, 이렇게 선정해서 거기서 정책을 계속 푸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정책을 타는 종목들이 테마를 붙긴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메인을 골라내는 거예요. 메인을. 왜냐면 만약에 정책이 10가지가 들어오면 10가지가 이제 다 테마가 형성될 수는 있는데, 거기서 폭발력이 제일 좋은 거는 결국 메인입니다. 그걸 찾아내는 법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정권에서 어떤 것들이 메인이 됐고 왜 그런 것들이 메인이 되는가, 그걸 이제 제가 지금 테마 강의를 통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창조 경제를 많이 더 강조를 하셨습니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 경제. 그러니까 이제 이 플랜은 되게 좋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정책이 나오고 나서 청와대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구체적인 이 지원 방안이나 이 정책의 내용이 없더라고요. 계속 봐도 이제 플랜은 다 잡혀 있어요. 근데 좀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정책에 대한. 어떻게 지원금을 어떻게 한다든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잡아서 지원을 해준다. 근데 이제 큰 맥락은 잡혀 있는데 창조경제가 내용이 없어. 보니까. 근데 어쨌든 뭐 좋은 얘기긴 한데 뭐 그 당시에 이제 창조경제를 많이 미셨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정책의 이제 핵심 포인트가 이제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보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굉장히 좀 세게 푸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 이제 수혜면 뭐 당연히 건설 업황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건설주들이 수혜를 받겠죠. 뭐 그거는 뭐 기본적인 상식이죠. 근데 그 당시에 메인은 건설주가 아니었습니다. 건설주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정책 중에 또 이제 보건, 의료, 관광, 교육, 금융 정책이 있는데, 화두는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보건, 의료 정책을 펼치는 당시에 우리가 가장 큰 화두가 뭐가 되냐면 고령화. 지금도 사실 이제 고령화가 화두가 많이 되고는 있는데, 10년 전부터 사실은 고령화 문제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고령화 문제도 저출산 문제도 좀 심각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이 된다. 그게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화두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평균 연령이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 아니면 20년 전 70세가 안 됐었어요. 70세가 안 됐었습니다. 지금은 평균 연령이 아마 80세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 100세 시대 얘기도 하잖아요. 아직 뭐 평균 연령 100세는 아니지만 근데 지금 평균 연령이 80세가 넘어요. 근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에는 평균 연령이 70세가 채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가면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지금은 고령화가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예요. 그때보다도 더 초고령화. 그러니까 10년 주기가 더 지나면 이 평균 연령이 확 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화두가 굉장히 크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는 정책 중에서는 부동산을 가장 강하게 밀긴 했는데 실제로는 보건의료 정책에서 고령화가 화두가 되고 또 과학기술의 발달, 또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평균 수명이 지속해서 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고령화에 대한 부분에서 복지나 의료 정책 이런 게 사실은 좀 구비가 좀 미비하거든요. 뭐 사실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보다는 지금 낫지만은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에는 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 이제 노인 복지도 문제가 되고 또 평균 연령이 지금은 70세가 돼도 사실은 뭐 노인이긴 하지만은 예전 같은 노인이 아니거든요. 60대, 70대가 그러니까 노인분들도 일자리가 요즘 일자리 정책을 펼치지만 일자리가 마땅히 없어요. 그러니까 60대만 돼도 사실은 옛날에는 노인 취급을 받았죠. 60대 분들도 지금 현재는 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일자리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책들이 그동안은 우리가 정부에서 신경을 안 썼잖아요. 근데 그런 게 화두가 되고 전 세계적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메인은 제약 바이오가 사실은 됐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미는 정책은 상당히 많았죠. 방금 얘기했듯이 부동산 정책을 가장 박근혜 정부 때 가장 푸시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규제 완화를 대폭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건설주들도 좀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건설주 상승은 사실 생각한 거 기대치만큼의 상승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관광, 뭐 금융,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폈는데 결국은 제약바이오에서 굉장히 큰 화두가 됐죠. 자, 그러니까 이제 메인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메인이 이제 바이오와 제약이 그 당시에 엄청난 시세들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한미약품, 그다음 한미사이언스 1000% 시세를 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메인이 된 거예요. 한미약품이 메인이 된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지금도 우리가 하도가 되는 게 사실 기술 이전권이잖아요. 근데 한미약품이 그 당시에 기술 이전을 시켰어요. 여러 건에 지금 베링건, 인게하임, 사노피, 얀센 이런 글로벌 제약사하고 협약을 해서 기술 수출을 7조 이상. 이번에 사실 니가캠도 8조 뭐 이상 또 저기 기술 이전을 시켰죠. 그다음 이제 알테오젠도 그렇죠. 근데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10년 전에도 기술 이전을 시키니까 메인이 됐잖아요. 근데 올해 보면 알테오젠이 엄청난 상승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메인이 나오니까 거기서 제약 바이오가 막 불을 붙는데 한미약품이 그 당시 10백억가 가고 한미사이언스도 10백억에 올라가고 그러면서 나머지 이제 제약주들 방금 얘기했던 이제
메디포스트. 메디포스트도 그 당시에 이제 1000%가 시세가 넘게 났어요. 그 다음 영직약품, 그 다음 헬릭스. 그 당시에는 사명이 아마 바이로메드였을 거예요. 그 다음 중해제약, 그 다음 삼성제약, 코오롱생명과 네이처셀, 신라젠. 이런 것들이 거의 다 10배고가 났어요. 10배고. 100%, 200% 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배고 종목이 1년에 보면 많이 나와봐야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보면은 10배고 종목이 지금 제주 반도체가 1000%가 10배가 넘게 났을 거예요. 1000%가 넘게 났고, 그다음 한미 반도체 작년 이후에 그죠? 그다음 알테오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아마 1000% 이상 나는 종목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오면 1년에 두세 개에서 한 서너 개 정도 발생이 되는데, 그 당시는 10배고 종목이 무더기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더기로 제약바에서 무더기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메인이 돼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을 타는 종목들이 대부분 이렇게 정책에서 미는 정책에서 대부분 정책 테마가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그 많은 정책 중에서도 메인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미는 정책이 사실은 많잖아요. 그죠? 미는 정책이. 이거 오늘 같은 경우도 아마 원전 이제 체코 원전 이제 크게 이제 수주가 떴죠. 그다음 방산도 밀고, 그다음 뭐 로봇도 밀고, 뭐 반도체도 밀고. 근데 거기서 하나가 그 미는 정책에서 테마는 다 형성이 돼요. 형성이 되는데 메인이 딱 하나가 이제 그 잡힌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크게 터지죠. 가장 크게. 그래서 이제 기술 수출권이 먼저 이제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권이 테마에 이제 불을 붙이게 된 겁니다. 7조 이상의 이제 그때도 보면은 기술 수출권의 내용이 뭐냐면 당뇨 신약, 그다음 비만 치료제. 지금도 한미약품 이제 개발을 중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이제 기술 수출을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어떻게 되나. 지금 보시면은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보면 이제 제약이나 바이오에서 비만 치료제 지금 엄청나게 터졌죠. 펩토론이 작년 이후에 아마 시세가 거의 거의 10배고 갔을걸요. 펩토론이. 그 외에 이제 이달에는 뭐 라파스가 200% 터지고, 그죠? 비만 치료제 이슈가 있으니까 막 또 붙잖아요. 지금 인벤티질이 터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벌써 10년 전에도 그 기술 수집권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10배고가 나왔는데, 이게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제약거에서 불을 땡긴 게 결국은 그 당시에도 기술 수출권을 대규모 한미가 터트리면서 그거를 이제 불을 붙였는데, 그게 이제 메인이 되다 보니까 그 외의 종목들도 이제 끌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테마가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전력 반도체, 그러니까 전력 관련주, 그 다음 뭐 K푸드, 그 다음 이제 K뷰티, 화장품이죠. 이제 거기서 이제 메인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전력 관련주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작년 이후부터 굉장히 크게 올라갔어요. LX 일렉트라고. 그 종목이 장기 상승을 하면서 메인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전력주들이 이제 불이 붙는 거예요. 나중에 불이 붙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다 보니까 칩 수요가 늘어나면 전력 수요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게 계기가 됐지만, 결국 거기서도 이제 보면 메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데 그 당시에 기술 수출거를 땡긴 게 한미약품이 먼저 땡기니까 나머지 제약바에서 거기에서 이제 불이 붙으면서 이제 10배고 종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 기술 수출권이 또 보시면 당뇨 신약과 비만 치료제였다. 이게 또 핵심 포인트죠. 자, 그래서 이제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가 이제 1000% 시세를 터트리면서 그 다음 이제 종목 확산이 됐는데, 또 한 가지 이제 지금 차트가 이제 하나 나왔죠. 이것도 굉장히 큰 시세를 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종목은 이제 지금 종목명이 안 적혀 있는데, 종목명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이 뭐냐면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 코오롱 생명과학. 제가 이달에 코오롱 TC진을 TV에서 나가서 추천을 해가지고, 저번 주에 상한가 터졌어요. 그죠? 근데 인보사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인보사. 골 관련 치료제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처음으로 그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가지고 골관절염 치료제를 만든 게 처음이에요. 근데 또 시각적 허가를 그때 상업화에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그 상업화의 기대감이 들어가면서 이제 기술 이전보다는 이제 시판 허가까지 사실 받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연골세포가 이제 신장세포가 뒤바뀌면서 이제 품목 허가가 취소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때는 이제 취소가 안 되고 시판 허가를 받기 전이었어요. 예? 그래서 인보사가 이제 삼상에 진입을 하면서 이제 상업화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이 텐베거를 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이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바이오에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삼상에 진입을 하면 상업화에 그만큼 더 가까워져요. 왜냐하면 임상 실험이 1상, 2상, 3상이 기본이고 원래 이제 4상까지 있는데 4상은 뭐 사실 거의 이제 뭐 품목 허가 받고 뭐 그런 거니까 3상까지 완료되면 거의 이제 상업화에 성공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3상 들어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1상이나 2상까지는 환자 수가 적어요. 근데 이제 3상부터는 환자 수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이게 몇백 명에서 몇천 명 단위까지 늘어나요. 근데 일단은 환자 모으기가 힘들어요. 환자 모으기 힘들어요. 그리고 환자를 모으기 자체도 힘든데 또 돈이 많이 들어가요. 임상 치료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초반에는 임상 1상, 2상은 한 몇십억까지도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이게 3상까지 진행이 되면 돈이 이제 천문학적으로 이제 기하급수로 뛰어버려요. 뭐 몇백억, 몇천억이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제 뭐 어쨌든 뭐 코오롱 그룹이기 때문에 돈은 또 있으니까 코오롱 그룹에서 많이 대줬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종목이 이제 1000%를 시세를 내는 그런 또 기염을 토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업화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는 바이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상업화의 기대감이 큰 게 또 하나 있죠. 바이오에 있잖아요. 코스닥의 HLB, 리버라센이. 왜냐하면 삼상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데이터가 조금 지연되고 안 좋게 나왔다고 이제 몇 달 전에 폭락을 했지만 지금 상업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엄청나게 시세가 HLB가 터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삼상 종목들은 좀 공전의 앞면이긴 한데 기대감이 크면 클수록 대시세를 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이것도 테마 그 당시에 이제 탔던 종목인데, 이것도 차트에 종목이 명이 안 나왔어요. 이 종목이 이제 뭐냐면, 신라젠이라는 종목이에요. 신라젠. 지금 코스닥에 등록이 돼 있어요. 신라젠이 왜 갔냐면, 팩사백이 그 임상을 진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면역강암 치료제예요.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그 대표가 사실 이제 먹튀를 하는 바람에 거래 정지되고 막 난리가 한번 났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팩사백 임상 실험이 그 암 환자들 환자에서 그 완전 간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몇 명이 완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암제들 같은 경우는 완치율이 되게 저조해요. 근데 임상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암이 완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그 큰 메가 히트급 그 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돼요. 물론 임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임상이 끝나려면 한참 멀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이슈가 나와버리면 임상 데이터가 임상을 진행했는데 환자 수 몇십 명 가지고 했는데 암이 완치가 됐네.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사실 이제 시판 허가를 받은 게 아닌데 그만큼 기대감이 증폭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1000%를 가버려요. 그 당시에 1000%를 갔어요. 신라젠이 텐백을 갔습니다. 팩사의 이슈 때문에. 그러면서 그때 이제 뭐 난리가 났죠. 엄청나게 이제 랠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또 주가가 뭐 많이 떨어지고 또 대표가 이제 먹튀하는 바람에 상장 폐지 기로에 섰다가 다시 이제 살아나긴 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임상 데이터가 그런 부분을 또 발생을 시키면서 주가가 1000%를 갔던 그런 종목입니다. 신라젠이. 자, 그래서 이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 있어요. 정부에서 미는 정책은 대체로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도 메인 정책이 뭔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미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뭐 방산, 원전, 뭐 로봇, 그다음 반도체, 그다음 인공지능, 그다음 뭐 제약바이오 다 사실 밀어요. 근데 이 정권이 바뀌고 나면
대체로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면 어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대부분 이제 푸시를 한단 말이에요. 정책을 푸시를 하는데 그 정책을 푸시를 하는 것 중에서도 메인이 딱 하나가 잡혀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인 정책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가장 큰 시세를 낼 수 있는 방법인데 사실 이번 정부에서는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인공지능이 지금은 조금 가라앉았죠. 근데 작년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그 투자를 굉장히 크게 하겠다. 그게 이제 챗GPT가 터지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그 메인이 된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작년에 보면 테마가 그 AI 관련주에서 또 템버거 종목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또 거기서 이제 화두가 되면서 메인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올해 엄청나게 시세가 또 터졌죠. 그죠? 그러니까 정책에서도 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메인 정책을 그 선점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메인 정책에 맞춰서 메인 테마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테마의 대장 그거를 선점하면 굉장히 큰 폭발력을 우리가 시세를 얻을 수 있다.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면 거시경제를 분석을 하고 그다음 산업 동향을 보고 그다음 그 산업 동향에 맞는 섹터를 선정을 하고 그 섹터 안에 이제 종목을 선정하고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것처럼 테마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나왔는데 그 여러 가지에서 그 정책에서 강하게 밀고 근데 거기서 어떤 것들이 메인이 되고 그 메인에서 어떤 메인 테마가 잡히고 그 메인 테마에 또 대장이 어떤 거가 그런 식으로 찾아 나가면 거기서 이제 템베거 종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테마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큰 시세를 볼 수 있는 사실 이거는 뭐 기업 분석하고 다른 거기 때문에 자 제가 이제 그 메인 테마 분석을 해서 선점한 게 이제 작년에 포스코 DX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지금 프로그램이 이제 바뀌었는데 여의도 주식왕에서 추천을 했었어요. 이게 사실 1000백원을 갔어요. 그 당시에 이제 3월 7일 날이 그 포스코 DX가 7,150원이었어요. 가격이. 근데 이거를 제가 왜 그때 선점을 하고 추천을 했냐면 작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공지능이 팍 터졌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이제 8천억 이상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 밀겠다. 물론 반도체도 많이 밀죠. 그래서 야 이거 메인이 되겠다. 근데 포스코 DX가 무슨 인공지능이야? 왜냐하면 포스코 계열사들의 우리가 자동화 솔루션, 그다음 물류센터라든지 물류 이동, 물류 배송 이런 거를 이제 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얘네들이 관리하고 유지 보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장 자동화, 스마트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솔루션들을 인공지능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분야 내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DX를 제가 생각을 해서 이제 추천을 했는데 역시나 그 정책하고 맞물리면서 또 주도주가 됐죠. 포스코 계열사들이. 그러면서 이제 1000%가 시세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메인 테마를 잘 찾아서 공부를 하면 이렇게 또 템베거 종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는 또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강의를 해드렸고 다음 주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다음 주는. 그래서 다음 주 또 강의 또 열심히 또 시청들 해주시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공개 방송은 제가 테마의 신답게 또 테마주로 부자 되기 계속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니까 테마주로 좀 부자 되고 싶다 하신 분들은 공개 방송 많이 참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럼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비 피해들 없이 조심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